여기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어려우니까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밑에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면은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베타인 최고차항이 1인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근이 알파 베타이려면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지면서 이것이 는0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그대로 냅두시면 되겠죠? 저희 방정식 조금만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것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만약에 이 두 실근이 일단 두 실근이 뭐죠? 알파랑 베타죠? 만약에 이 두 실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말이 들어올 수 있냐면 알파 베타가 뭐보다 크다. P라고 해볼게요. P보다 크다. 아니면 이 알파 베타 모두 다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P 사이에 있다. P 사이에 있다 하면 좀 그렇고 그 뭐라고 하지? 표현을 두 근 사이에 뭐 P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근 사이에 뭐 P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워딩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따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 막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어디 사이에 있다,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워딩,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실근에 대한 약간의 조건이 붙어 있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런 것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그냥 풀 수는 없고 우리가 뭘로 풀어야 되냐면 함수, 즉 그래프의 힘을 빌려와서 풀으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방정식을 푸는 메커니즘이 뭐 판별식, 인수분해 아니면 그 어떤 것들로도 얘를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풀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따져줘야 되냐면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어떤 P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얘만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함수로서 바라보려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랑 오른쪽에 2차 함수를 그려서 얘가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뭔가 서로 다른 두 점 또는 서로 같은 두 점에서 만나게끔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2차 방식 일단 근을 가져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가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실근의 조건 이 문제를 풀 때는 함수 즉 그래프의 힘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 답이 되는 상황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총 3가지를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뭘 따져야 되는 판별식을 따져줘야 돼. 판별식을 한번 따져보면 주어진 상황이 되는 건 물론 이 그래프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도 있습니까? 그냥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도 돼? 근이 이렇게 해서 중근이 생겨도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같은 이런 케이스가 생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식이 뭐면 되는 거야? 얘는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은
중근까지도 가능하니까 D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선생님 판별식만 풀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자, 만약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만 볼까? 판별식 0보다 큰 거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그래프의 위치가 이렇게 P보다 작은 쪽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D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이것도 있죠. 물론 P보다 큰 경우지만 두근이 P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근이 지금 P보다 낮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단순히 판별식 이 한 조건만으로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대칭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요 그림이 결국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2차 함수의 축이 요 축 x는 좀 써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식이 어떻게? 이 p보다는 우측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래야지 원하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럼 판별식이랑 대칭축만 따지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잘못됐어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자, 얘도 한번 봐볼게. 자, 내가 똑같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보라 색깔로 자, 두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 빨간색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있다 쳐보자. 그럼 얘가 지금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죠. 대칭축도 전부 다 P보다 오른쪽에 있지. 좀 왼쪽으로 이동시켜도.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 가지면서 계속 대칭축도 P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도 이 보라색깔 함수의 대칭축은 어떻게 돼? P보다 우측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같기 때문에 얘는 1, 2번을 다 만족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요 1번 상황 두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얘도 부족한 거야, 조건으로서. 그래서 뭐가 하나 더 생겨야 돼. 제약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따진 건 경계값이라는 건데 자, 얘도 정확히 말하면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책에 보면은 그냥 뭐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얘가 크다. 뭐가 얘보다 크다. 뭐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자, 문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P가 어떤 두 근을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P가 약간 경계 역할을 하잖아, 그치? P보다 커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약간 경계선 역할을 하죠. 그럼 이 경계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그 주어진 어떤 수치가 하나 있을 거야. P보다 크다, P보다 크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아니면 PQ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경계들이야. 이런 X값들이 다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되지 않았던 보라색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보라색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1번, 2번을 모두 만족했어요, 얘는. 자, 판별식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대칭축도 P보다 더 어딨어요? P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1번, 2번을 다 만족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야. 왜 Y? 자, 이 친구의 경계값. 자, P일 때 자, 경계가 되는 이 값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 얘는 음수가 돼서 내가 원하는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의 상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P일 때 함수값이 주어진 함수가 좀 더 그려진다면 P일 때 함수값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거 기준으로 본다면 F의 P값 다시 이 경계가 되는 것의 함수값이 얘가 경계값이라는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게끔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대칭축은 아까 뭐가 됐었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0보다 P보다 커야 됐겠지? 여기도 얘는 0보다 크다. 이런 게 만족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사이에 있다, 아니면 PQ 사이에 있다. 이런 총 4가지 워딩들은 다 뭘로 따지는 겁니까? 자, 첫 번째 판별식과 대칭축과 이걸로도 모자라서 얼마? 경계값까지 따져주시면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이 친구들의 실근의 조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 위의 케이스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 봐봐. 이것도 약간의 설명을 해줄게요. 자, 위의 케이스는 밑에 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지만 위에 거는 약간의 외우면 좀 유리한 점들이 있어. 왜 유리한 점들이 있냐면 이게 이렇게 풀었을 때 계산이 편한 경우가 좀 많아. 물론 아래 형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아래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 계산이 좀 편한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내가 이거 좀 외우기 귀찮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했던 1, 2, 3번 따지는 판별식과 대칭축과 경계값 요걸로 다 풀이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 같은 공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이 식을 좀 가져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게 있었죠? 자, 만약에 이거의 두 근이 0보다 크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저 공식이 왜 나온 거냐면 자,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두 근이 0보다 크려면 0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는 어떤 그래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중근 나오는 그래프 있죠? 중근 나오는 그래프 요거가 이런 식으로 알파는 베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요 상황을 모두 만족하려면 뭘 따져야 된다? 총 세 가지를 따주시면 됩니다. 일단 판별식 D는 0 이상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의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 x는 자 마이너스 2에 a가 얼마? 1이죠?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대칭축의 위치가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0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라는 이 부등식을 하나씩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서 무슨 게 나오냐면 그 앞에 공식에 있던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라는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그 1, 2, 3번 하면서 푸는 그거 약간 부산물일 뿐이야. 다만 이렇게 구하면 조금 더 쉽다 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얘 경계값이 뭐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어떤 경계가 되는 값이죠. 두 분의 경계가 되는 값. 0보다 커야 되니까 경계값은 f의 0을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주어진 검은 색깔 그림이나 보라 색깔 그림이나 f0 값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f0이 양수다를 풀어주시면 여기다 0,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얘가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공식이 요렇게 나왔는 이유가 결국 뭐다? 얘도 판별식과 대칭축과 그 다음 경계값 세 가지를 모두 따져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사이에 있다, 뭐뭐 사이에 있다 라는 워딩이 나오면 이런 워딩도 괜찮죠? 0, 양수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 사이에 있다. 0이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런 워딩으로 탈바꿈 될 거니까 이거 다 뭘로 푸는 거다? 자, 첫 번째 판별식과 두 번째 대칭축과 그다음 세 번째 아까 그 근의 경계가 되는 그 경계의 값이니까 y 값이죠. 경계값의 부호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몇 가지 워딩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무래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얘네들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 1번 내용이나 2번 내용은 1번을 응용하면 2번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만 좀 더 처리해보고 몇 가지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랑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볼 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근 사이에 자, 근이 일단 두 개가 생겨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P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봐. 얘도 원래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경계값을 따져야 되는데 얘는 경계값만 따져도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부호가 다른 P보다 큰 근, P보다 작은 근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이 축의 위치는 뭐 여기 쓸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축이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 좀 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P보다 작은 근, 큰 근, 작은 근, 큰 근, 작은 근, 큰 근, 작은 근, 큰 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칭축의 위치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 따져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경계값은 어떻게 됩니까? F의 P가 어떻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거든? 근데 얘는 굳이 D가 0보다 크다를 안 따져도 돼. 물론 따져도 답에 문제는 없어요. 따져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경제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얘는 왜 안 따져도 되냐면 이거 해도 돼요. 이거랑 이거 연립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잘 모른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좀 인정이 된다면 요 세 번째만 풀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야? 이차 함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x가 커지면 계속 커지고 자, x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함수값이 계속 커지고 얘도 계속 커져. 그럼 잘 봐봐.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어떤 p일 때 이 함수값이 자연스럽게 음수가 된다면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니까 계속 커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P가 음수라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실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계속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P보다 큰 근, 작은 근 두 개가 생기고 그래프가 아니면 FP가 이런 쪽에 있더라도 무조건 P보다 작은 큰 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두 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FP가 0보다 작다라는 워딩이 있으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워딩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 3번 요 조건만 따져줘도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있던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이 자, p와 q가 더 크다고 볼게요. 사이에 있다. 자,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근데 두 근이 지금 뭐라 했어?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근이 일단 서로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그려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얘도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까 두 근이 여기 두 근이 나오든 이렇게 같은 두 근이 나오든 간에 PQ 사이에 있으려면 P랑 Q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따져야 될 게 뭡니까? 자,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면 돼? 0 이상이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칭축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결국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대칭축이란 이게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이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자,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뭘 따지면 됩니까? 경계가 되는 값 FP랑 FQ의 값 FP랑 그 다음에 FP도 양수가 나와야 되겠고 Q일 때 함수값도 보라색 그림이든 검은색 그림이든 전부 다 어떻게 돼? 얘도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P랑 FQ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얘도 결국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모든 문제 풀이의 메커니즘보다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이 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번, 2번, 3번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경계값 이 세 가지 워딩들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고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충분히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 따지는 연습을 해서 이 문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우리 A단계까지 숙제를 냈기 때문에 자, A단계 몇 문제만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24번, 925번, 그 다음에 922번 이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92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똑같은 논리로 풀 거예요. 자, 왜 세 가지를 다 따지는지는 아까 초반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다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세 개를 다 따져야지 완벽한 그 그림의 상황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요 두 근의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가 나왔으면 얘는 그래프로 따지는 걸로 했죠. 그래서 2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을 하나 그릴 건데 x축은 하나 그려놨고 2차 함수가 두 근이 나오려면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되겠죠. 물론 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근은 안 되겠네요. 그럼 부호가 다르려면 0이라는 거 기준으로 알파가 이렇게 음수 쪽에 있고 베타가 양수 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시면 되겠죠.
자, 얘도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게요. 앞에 그 첫 번째 공식 1, 2, 3번을 외워서 풀어도 되지만, 자, 전부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고, 자,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지금 여기죠, 그쵸? 근데 이 함수가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도 부호 다른 두근, 이렇게 돼도 부호 다른 두근이 나오죠? 일로 가도 부호 다른 두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대칭축의 위치는 알 수 없답니다. 예, 따져주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세 번째 경계값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계가 되는 값 알파, 베타 말고 수치가 들어있는 값은 0밖에 없죠. 이 0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주어진 그림에서 F0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보다, 자, F0이 음수면, 자, 0일 때 함수값이 음수라면, 자, 주어진 함수는 최고차항의 양수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위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F0이 이쪽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위로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레 부호 다른 두근 0이라고 좀 써줄게요. 보이기 쉽게. 얘도 0으로 뻗어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돼서 0으로 뻗어나가도 부호 다른 두근, 만약에 F0의 위치가 여기라고 해도 부호 다른 두근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뭐다? 굳이 판별식까지 안 따져도 됐구나. 그래서 얘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0은 어떻게 돼? 0, 0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얘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에 어떤 근에 대한 조건이 붙었죠? 근이 어디 사이에 있다, 뭐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니까 두 교점 사이에 1이 있다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고 그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여기가 한 근, 다른 한 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주어진 식의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큰 근과 작은 근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도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어디야? 지금은 1보다 크지만 대칭축이 이 그림상 1보다 크지만 얘 꼭 대칭축이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돼도 1보다 큰 근, 작은 근, 이렇게 돼도 1보다 큰 근, 작은 근, 이렇게 돼도 1보다 큰 근, 작은 근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의 위치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 그다음 세 번째로 뭘 따지면 돼요? 경계값 따지면 되는데, 자, F1일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어떤 그림이 있는 건데 음수 나와야 되니까 이거고, 그럼 얘도 아까 위에 같은 경우에 의해서 F1이 0보다 작다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대입하면 1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K 마이너스 5와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시겠죠?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아니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구나. 자, 그래서 요거서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걸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25번이에요. 자, 다 풀어주고 싶은데 이제 좀 출근하러 나가봐야 돼서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두 근의 뭐뭐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도 뭐야? 그래프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y는 이렇게 해서 바라보신 다음에, 자, 이걸 풀 건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교점이 2차 방정식과 x축 사이의 교점이 뭐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라는 거죠.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뭘 따지면 돼도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두 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도 되기 때문에 등호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얘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그림 모두 다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다음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라는 게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과 3, 4 있어야 되겠죠? a는 1이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마이너스 2가 k 마이너스 1,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자 넘어가시면 왜 안 나오지?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 이렇게 돼서 k의 범위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얘도 판별식 좀 풀어야 되겠네요. 자, 판별식 풀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좀 더러워요 문제들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서 얘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얘는 k 플러스 5에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나와서 k는 큰 거보다 크고 또는 k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거랑 2번 거를 부등식에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저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되니? 자 k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빨간색으로 표기해보면 1번에서 나온 거죠. 자 3보다 크고 자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얘가 첫 번째 나오는 1번의 범위가 될 거고요. 자 2번의 범위도 같이 표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7이니까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2번의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경계값 따져볼게요. 경계값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숫자로 주어진 게 마이너스 1과 3밖에 없으니까 이때 함수값을 따져보면 됩니다. 함수값의 부호가 전부 다 뭐야? 양수죠. 그래서 f-1도 양수, 그 다음에 f3도보다 양수.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f-1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에 플러스 k-1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지면 얘는 4는 0보다 크다. 얘는 항상 맞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범위가 나오진 않고요. 자 f3이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f3 집어넣으면 9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자 얘는 16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얼마? 4보다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4가 있어서 4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면 자 총 색깔이 몇 개 나왔어? 검은색, 빨간색, 보라색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고 그러면 가능한 k는 어디 있으면 됩니까? 4와 3 사이에 있으면 돼. 등호 들어간지 살펴줘야 돼. 자 빨간색은 4 색칠됐고 검은색은 4 색칠됐지만 보라색이 빠졌기 때문에 4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보라색은 3일 때 색칠됐고요. 검은색 3일 때 색칠됐지만 빨간색이 색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3과 k는 3과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92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요. 자, 두 근은 뭘로 바꾸면 돼? 두 교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서 두 근의 x좌표가 모두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꼭 이 그림만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워딩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은 검은색만 되는 게 맞지만 지금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보라색 그래프 역시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여기 대칭축 구하면 x는 1이 나오거든요. 1은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1은 0보다 크다. 여기서 얻어지는 부등식은 딱히 없습니다. 얘는 제외해놓고요. 그 다음 세 번째 0일 때 함수값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f0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풀으시면 0, 0 대입하면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죠? 첫 번째 판별식만 좀 풀어줍시다. 자 2로 묶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b'이 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넘기고 넘겨주시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검은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보라색은 마이너스 1을 빠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는 빠져 있지만
보라색이 마이너스 1도 지나가고 검은색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시해서 얘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원에 와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자,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수학 1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열에서도 약간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 특히 미분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지 뒤에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나가는 이유도 그거고, 원래 전 시간에 내가 좀 쌈박하게 잘 설명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또 길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힘이 부족했네요. 어제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꼭 보고 그 다음에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혹시 잘 안 된다면 편하게 다음 시간에 읽으실 때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네.